신냉전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욱더 좁아진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데요. 정상회담부터 미 의회 연설 등 굵직한 일정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고 다뤄야 할 이야기들도 안보, 경제, 환경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이슈가 있다면 최근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 대통령실 도청 문제입니다만 의제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미국의 도청에 단 한 번의 항의조차 안 하는 걸까? 어게인 Y뉴스 권영철 대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 그것도 국가안보 다루는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다는 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어제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도청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경제 안보 협력을 보다 구체화할 것입니다. 브리핑 직후에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은 도청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거론 안 됐다. 기자들도 아예 질문을 꺼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공식 의제에서는 제외가 됐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사실 정상들끼리 회담에서 이 도청 문제가 거론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선에서는 논의돼야 할 건데 네. 사실 주권국가의 대통령실이 동맹국가의 정보기관에 의해 도청이 됐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졌는데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열흘이 넘도록 우리 정부가 항의했다거나 유감을 표했다거나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거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는 발표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4월 9일에 이제 첫 입장이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4월 11일 공식 입장이 나온 게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 양국 신뢰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게 전부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줄곧 이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김태효 차장이 미국 방문길에서 악의적 정황은 없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죠.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맹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데 도청에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을까요? 도청한다는 자체가 사실 주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은 선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있다는 걸까요? 근데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대통령실 도청했다는 거는 이미 지금 사실로 드러난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안 했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유출된 문서가 2월 28일과 3월 1일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문건을 유출한 범인도 검거가 돼서 기소까지 됐습니다. 네. 유출된 문서에 등장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대화한 시점도 3월 1일이거든요. 한국과 미국의 시차를 감안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도청 보고서가 미국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시사하는 겁니다. 네. 김태효 차장도 귀국길 약식 브리핑에서 저를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 그리고 긴밀한 공조 약속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대답했다. 예, 미국 관계자들을 만나니까 그랬다. 그런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감을 표명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저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미국이 도청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누가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 수위의 유감을 표명했다는 건 밝히지 않아서 아쉽습니다만은. 그럼 이 정도로 드러났으면 네. 사실 쇼맨십이더라도 공식 항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상식이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이번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물었더니 미국이 부인하면 우리도 부인해야지만은 미국이 인정했다면은 주권 국가로서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면 거기서 끝납니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정보기관에 오래 근무한 전직 정보 당국자들은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미국 백악관을 도청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가만히 있겠냐? 가만 안 있겠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최소한 어떻게 도청했는지 그 수단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다른 분야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얻어내는 게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들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Y 왜 안 하는 걸까요, 항의를?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당장 미국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미국 기밀 문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2013년 스노든 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도청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이른바 바이든이냐 날리맨이냐 논란 이후에 대미 외교 스탠스는 저자세, 심하게는 굴종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그 연장선이 아니겠냐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김영준 기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한미일 공조는 강화하고 북중러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기조 때문 아니겠냐는 분석들입니다. 딱 한미 동맹 공고하다. 딱 요거.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실 도청한다는 사실 드러난 건 말씀하셨듯이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네. 근데 도청이 정말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는 건지 또 야당 주장대로 이게 용산으로 급하게 이전을 하면서 이번 도청이 뭐 더 쉽게 이루어진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자면은 미국 CIA가 도청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사실 아닙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이미 도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어요. 그게 이른바 박동성 사건, 미국에서는 코리아 게이트로 불렸는데 네네. 이때 이미 드러났거든요. 정부 고위 관계자들 집무실에 가면 늘 TV가 켜져 있습니다. 왜 TV가 켜져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누군가 도청하거나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전직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들을 제가 물어봤더니 재미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A 관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보기관은 도청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B 관계자는 정보기관은 할 수 있다면 어디건 한다 이렇게 얘기 답을 했어요. 이 순간에도 한다. 할 수 있는 데는 어디든 한다. 네. 그만큼 일상적이라는 건데 이게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더 허술해진 것 아니냐. 이 주장에 대해서도 취재를 해오셨나요? 예, 취재를 해봤는데요. 도청 문제가 터지자 민주당이 용산 이전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누구도 보안이 약화됐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의 보안 상태가 대통령실에서는 강화됐다고 하지만은 이전에 청와대의 보안과 지금 용산 대통령실 보안을 상태를 비교해서 얘기하기는 공개된 정보가 없어서 사실 어렵고요. 네네. 다만 저 이미지 사진 잠시 한번 보실래요? 네. 유튜브와 지금 레인보우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국방부 청사였던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그 미군 시설인데 출입 방어부지는 한 100m 이내에 있고요. 네. 드래곤 힐 낫지는 약 270m, 한미 연합사는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우스 포스트와 메인 포스트는 아직 반환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군사 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실이 미군 기지 속으로 들어가 그러게요. 있는 상태입니다. 한가운데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의 도청으로부터는 훨씬 취약하다는 게 정보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의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네. 그럼 이번 도청 논란은 뭐 그런 대로 지금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이미 흐지부지 여론의 관심에서 물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TV 홍카콜라에서 NCND로 끝날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네.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CIA 도청설이 어제 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쟁점으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결국 NCND로 끝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무기력하게 흐지부지 끝난다면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계속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국회 외통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 측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요.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으로서 주권 국가 국민들의 자존감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성과에 따라서 이 문제가 다시 정폭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게요. 다음 주 상황을 한번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정다운의 뉴스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오후 5시 30분 퇴근길에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